자, 오늘 SK 하이닉스가 6%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다들 깜짝 놀랐는데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서 SK 하이닉스 급등 이유 설명 좀 해주시죠. 오늘 이제 시장이 오전부터 갑자기 좀 급하게 반등을 하면서 특히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 이제 굉장히 세게 들어오면서 증시가 반등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정확하게 뭐 이것 때문이다라고 얘기는 없는데 저도 이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판단했던 거는 작년 20일 전후에 가지고 한번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 노이즈가 좀 있었어요. 루머였었긴 했지만 외사계 쪽에서 나온 얘기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는 분위기다라는 쪽으로 이제 방향이 좀 잡힌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쇼커버성으로 이제 매수를 좀 많이 급하게 들어온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이슈들보다도 일단 그 의견이 가장 컸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어느 정도 좀 비슷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왔고 쇼커버성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표주에 들어가는 게 보면 바이오하고 2차전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강하게 좀 반등을 줬던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연말에 이슈가 있었는데 지나갔어요, 그냥. 왜냐하면 시장에서 별로 관심을 못 받았는데 분위기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못 받았지만은 연말에 시티뱅크에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 탑픽으로 하이닉스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가 나왔었고요. 관련해 가지고 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HBM 관련된 수요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테슬라 쪽에 도조하고도 이제 도조에도 직접 HBM을 갖다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한다 이러면서 테슬라가 지금 삼성하고 하이닉스에다가 HBM 4에 대해서 샘플 테스트 요청을 좀 했다라는 얘기들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좀 지엽적이긴 하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미장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았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가지고 주가가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것 같고요. 지금 어찌됐든 실적 관련해 가지고 4분기는 삼성전자는 줄어들고 이제 하이닉스는 늘어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순수 오리지널 반도체로만 가지고도 삼성전자의 실적하고 필적하거나 어쩌면 또 앞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맞물려 가지고 오늘은 하이닉스 주가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오늘도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의 주가 좀 차별화가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럼 올해도 역시 SK 하이닉스 주도하는 시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까요? 제 생각은 아니고요. 외사계 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하이닉스 쪽이 유리할 것이다. 일단 HBM3E까지는 삼성전자는 답을 내놓지 못했고 실제로 그게 매출로 인식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엔비디아가 추가적으로 채택을 한다 하더라도 가격을 제값을 받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까지는 일단 하이닉스가 이제 당연히 앞설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해가지고 다만 이제 HBM4로 넘어갔을 때는 제가 이제 그쪽 뭐 이래저래 인맥 확인하고 뭐 이렇게 체크해본 바에 의하면은 삼성전자에서도 HBM4에 대해서는 진심이다. 그러니까 HBM3와 3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그동안 보여줬던 것들은 사실은 이제 고객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응하는 쪽보다는 자기의 어떤 대응 내지는 자기 입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응을 하다가 놓쳤던 게 있는데 이번에는 좀 진심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연구소 쪽에서도 들리고 또 삼성 지인한테도 들리고 이래저래 지금 계속 들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HBM4 관련해 가지고 오늘 기사가 났는데요. 4나노 쪽에다가 이미 설계를 넘겼고요. 생산 관련해서 의뢰를 지금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아마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퀄테스트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지 않을까. 또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 하나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칩 자체가 원래 1A 버전이기 때문에 이게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사용하고 있는 건 1B 버전이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앞서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칩을 만들었었거든요. 그걸 적층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HBM4와 관련해 가지고는 삼성전자에서 이제 새로 설계를 해가지고 1C 버전으로 오히려 한 단계 더 앞서 있는 걸 가지고 테스트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번만큼은 삼성이 놓치지 않으려고 좀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래도 지금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HBM4라는 게 엄청난 모멘텀일 것 같기는 한데 현재 이 반도체 업황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증권사들 뷰가 대체적으로 상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일반적인 뷰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송명섭 애널이 상당히 반도체 뷰에 대해서 잘 보는 네. 사람인데 그분 역시 마찬가지 뷰를 갖고 있는데 기대감을 아주 키우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상반기 지나가면서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시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HBM3가 어쨌든 3E가 어찌됐든 부분적으로는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가격이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 레거시 쪽에서도 그 PC 교체 수요라든지 노트북 교체 수요 이런 것들이 절묘하게 맞물리면은 어쨌든 하반기부터는 좀 고개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 특히 이제 한 가지 봐야 될 거는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테슬라 쪽에서 이제 이런 거를 되게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리고 또 이제 그 주문형 반도체라고 하잖아요. 이제 칩을 설계를 직접 해가지고 이쪽과 관련해가지고는 어찌됐든 간에 삼성이나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강점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은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바닥은 상반기 어느 시점에서 바닥일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엔비디아도 지금 말씀하신 그 AJ 그 주문형 반도체 그쪽에 뭔가 진출을 한다 하면서 그것도 호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찾아내는 듯한 그런 움직임들로 인해서 계속 주도주로서의 어떤 위용을 과시를 하는데 하여튼 이 삼성전자가 빨리 좀 뭔가 액션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어때요? CES에서 좀 기대해 볼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CES에서 기대할 만한 거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좀 정체돼 있었던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개선을 통해 가지고 뭔가 변화를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변화되는 모습이 아마도 올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래도 좀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보셔야지 당장 CES에서 뭐가 바뀌고 이러는 거는 요즘 뭐 주가 핫한 게 이제 저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인수되고 나서 막 근데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미 여기저기서 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휴머노이드 사업에서 이제 만들기 시작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서는 이제 부품 회사긴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휴머노이드 쪽에서도 삼성은 후발주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패스트 팔로워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역할을 통해 가지고 빨리 따라붙으면 그만큼 룸은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는 삼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과거의 문화의 전통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땐 삼성이 정신을 차려준다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 뭐 이런 대형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 이 소부장들 지금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하잖아요. 찐 반등이라고 보세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오늘 반등은 네. 어떻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냐면은 소부장 쪽이 그동안 많이 빠졌잖아요. 네. 바스켓이 다 비워진 상태였고요. 그 전에 제가 종목 장세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작년 연말부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금투세가 이제 폐지가 확정이 되고 고객연탁금이 은근히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게 고객연탁금이 49조에서 지금 54조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 아니겠느냐라는 기대감에다가 이제 올해 삼성이 정신 차리고 또 삼성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뭐 TSMC 쪽으로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구글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방향을 다시 이쪽으로 전환해서 퀄컴도 그렇고 삼성하고 다시 손잡을 가능성에 대한 기사, 그 중국 기사로 나왔거든요. 이제 이런 게 뭐냐면은 TSMC가 가격을 계속 올려요. 2나노가 4나노 대비해서 가격이 2배로 이제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못 참고 그럴 수 있다. 그런 다라기보다는 중국 기사는 반은 믿고 반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삼성 쪽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삼성 쪽으로 납품하는 회사들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좀 쏠리면서 전체적으로 좀 올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해운주 이야기 좀 해볼까요? 지금 유가가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현상.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조정이 좀 나올 때도 된 거 아닐까 기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해운주 사실 별로 안 올랐습니다. 그래요? 해운주는 별로 오른 건 없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의 반작용으로 해서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섹터고요. 근데 이제 그에 반해 가지고 요즘 고환율이잖아요. 네. 그 실적도 괜찮고 뭐 트럼프가 뭐 관세를 부과한 해 만에 말이 있지만 지금은 안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급하게 물량을 지금 막 땡기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볼 땐 이게 실적이 괜찮은데 시장에서 거의 좀 소외돼 있다가 오늘 보시면 오늘이 아니라 이제 오늘 새벽이죠. 미국장을 보시면 트럼프 트레이딩의 상징이었던 주가 테슬라 어제 오늘 해가지고 주가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시장을 놓고 보시면은 오늘 비슷했던 게 뭐냐면은 트럼프의 어떤 수혜주라고 했었던 가장 대표주가 조선이었잖아요. 조선 빠졌습니다. 아침부터. 전 마음이 좀 아프지만 조선이 빠졌고 그 다음에 또 그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라고 이제 분류됐었던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해지는 반면에 그 동안에 조금 소외됐었거나 바닥에서 좀 이제 그 헤매고 있었던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런 쪽을 통해서 낙폭과대들도 반등했지만 해운주 같이 실적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소외됐던 주식들도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뭐 유가 상승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동안 사실 실적 대비해서 눌려 있었던 부분이 반작용을 통해 가지고 반등했던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던 게 조선주였잖아요. 조선주는 올해도 계속 좋을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좋다고 하면은 그게 조정을 들어가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예, 최근에도 보시면 조선주 할 때는 뭐 방송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조선이 좋다고 하면 이게 꼭 거의 정점을 찍는데 저는 조선주는 장기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여전히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전부터 제가 조선주 관련해 가지고는 올해 이번 그 상승 사이클은 캐파 확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늘고 길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래서 과하게 오버슈팅이 나오면 그 반작용이 나온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 조선주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좀 오래 끌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연말에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 보니까 대체 수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다 조선주로 끌고 갔었던 거예요. 너도 나도 그쪽이 좋다니까. 네. 근데 그게 언제랑 비슷하냐면은 제가 바이오 주식 단기 과열이다. 방산 단기 과열이다 하고 작년에 9월 들어와서 10월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드렸었던 거. 그때 당시도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글로 쏠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비슷한 흐름이 최근에 나타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조정을 받았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진작에 그게 역시 대안 없이 가다가 오늘 수급이 쫙 분산이 됐잖아요. 다 올라버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부 자금들 이탈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선주 좀 빠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번에 조정을 받으면 역시 조선주 또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 좋았던 것들이 좀 조정을 좀 세게 받고 그동안 정말 헤매던 것들이 오늘 급등이 나온 장 같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하루의 어떤 일시적 현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게 좀 앞으로의 어떤 시장 흐름을 예상하게 해주는 하나의 시그널이 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선주는 좀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근데 이제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이 보면은 낙폭 과대 그리고 또 한동안 소외됐었던 섹터들이잖아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어제까지 급락하다 오늘 갑자기 급등해버리고 또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동안 버벅거리다가 갑자기 또 오늘 한 6% 7% 올라오고 반도체는 심지어 하이닉스가 뭐 6% 이상 상승해버리고 이런 모습을 보였고 아까 말씀하셨던 소부장 같은 경우도 10% 이상 올라가는 것들이 몇 개 보이던데요. 이게 연속적으로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저 수급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액티브 자금이 아니라 패시브 자금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패시브 자금이 원래 바닥에서 들어오면은 우호적인 얘기인데 네.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지난번에 그런 이슈들 때문에 숏을 쳤던 물량들을 되감은 물량이라고들 보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각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들어올지 여부는 다음 주 지켜봐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적으로 개별 종목성 개별장은 될 것 같아요. 1월 달은. 그런데 뭐 2차 전지 지금부터 계속 가느냐, 반도체 지금부터 계속 가느냐,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진짜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2차 전지주, 특히 에코그룹주가 오늘 아주 반등이 세게 나왔어요. 10% 넘게 나왔으니까. 뭐 요즘 바보 되는 기분이니까요. 그러게요. 어저께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가총액 3조짜리가 상한가 들어가는데 몇 분 걸린 줄 아십니까? 순식간. 3분. 그 잠깐 갈등했거든요. 그게 또 그 전에 그 장 끝나고 발표해놨는데 그 전에 12월 마지막 거래일 때 또 주가가 올랐었어요. 많이. 그런데 아침에 점프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깐당깐당 하는데 야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딱 끝나고 오늘 보시면은 또 이랬잖아요. 네. 그런데 로버트식들 보면은 레인보우 제외하고는 또 다 주가가
오늘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그림이 나왔죠. 네. 그래서 연속성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에코그룹 같은 경우는 오늘 올랐었던 거를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 거예요. 쇼커버성으로.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에코프로 그룹 자체 개별 이슈가 뭐가 있었냐면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라는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니켈 재련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 지분을 취득했다라는 게 공시가 났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났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 에코프로 그룹 전체가 그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순환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소재를 낭비를 최소화시키면서 원가 절감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그거의 사실상 마지막 완성형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지분을 확보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자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이게 돌아가는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좋게 본 쪽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저는 쇼커버 영향이 더 컸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굳이 좀 찾자고 그러면 노이즈긴 한데 테슬라가 네. 이건 기사 나고 루머가 돌았던 건데 그 배터리 만드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갖다가 그 몰래 차 정비할 때 교체를 해주고 있다는 뭐 이런 이거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들도 좀 있어가지고 테슬라가 그게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한테 좋아지게 될 거고 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유럽의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연말 연초에 나온 기사인데 올해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 보급형 전기차 판매량이 늘면서 판매량이 되게 많이 늘 것이다. 이제 이런 기사들이 있었고요. 그런 분석들이 실제로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도 나왔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차 전지를 투자하시는 원래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조금 시간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지금 업황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제가 그 전에 계속 말씀드렸었던 게 바닥을 상반기에 그 내러티브로 찍고 올라가는데 중요한 거는 올라가는 속도가 아니라 두 번째 바닥을 찍을 때 전저점을 깨서는 안 된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전저점을 깬다는 얘기는 업황이 돌아서지 않았던 거고 다른 거에 의해서 올랐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걸 다 깼거든요. 지금 안 깬 게 딱 하나 있습니다. LG엔솔. 나머지는 다 깼어요. 모든 배터리 셀부터 시작해서 뭐 그 양극재 뭐 각종 소재 할 것 없이 다 깼는데 이 분위기에서는 당장에 뭐 돌아선다 올라간다를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적일 것 같고 다만 이제 막상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뭐 IRA 보조금을 갖다 뭐 삭감을 하냐 폐지를 하냐 별별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게 오히려 확인이 돼버리면 어쩌면 그 시점부터는 조금 나아질 수도 있다. 네, 그게 지금 오히려 그 불확실성이 지금 가져다주는 그 불안함 이런 것들이 더 큰 것 같거든요. 지금 네. 봐서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뭐 보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보조금 없는 게 자기한테는 좋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 하고 있고 하니까 또 이제 저것도 진짜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주의 하원 의원이나 상원 의원들 입장을 봐가지고는 없애지는 못할 거니까 어느 선에서 분명히 이제 절충점은 찾아지게 될 것 같고 한 가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트럼프가 친중이잖아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업을 끌고 들어갈까봐 하는 이제 우려가 있거든요. 트럼프라면 또 이거 얘기해도 되나? 뭐 의리하고는 조금 먼 일을 앞세우시는 분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네. 중국 배제 막 이랬었는데 우리가 저기 미국 가서 공장 지을 테니까 거기서 고용해 줄 테니까 하게 해줘 했을 때 뭐가 왔든 우리나라에 와서 뭐 고용 창출해 주면 좋아 이렇게 할까봐. 근데 이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사실 그렇죠. 예,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우려감까지 있다란 얘기죠, 지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는 실제 업황만 가지고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어제 우리가 이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이것의 어떤 시장성,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는 그 속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소형 배터리 그래가지고 이제 소재주 쪽들이 정말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네네. 어제는 크게 반응이 없었는데 오늘 반응이 좀 세게 나왔는데 이게 로봇 그러니까 배터리 우리 전기차에서만이 아닌 이런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올라간 거는 제가 볼 때는 우선은 패시브 자금량이 가장 크고요. 그냥 수요에 의해서 수급에 그게 의해서 가장 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다가 그 휴머노이드 로봇 그것도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26년부터 팔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얼마를 팔겠다고 좀 포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마켓 사이즈 자체가 엄청나거든요. 자동차 시장을 갖다가 뭐 얘기할 정도로 이제 사이즈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자기가 혼자서 다 가져가지 못하겠죠.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투자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데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마존도 있고 구글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배터리 업체들은 분명히 플러스 알파 되는 거는 있겠죠. 그거는 어차피 올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부터 이제 지켜봐야 될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전히 네. 그러네요. 2차 전지 이쪽은 계속 좀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렇지. 지금 빨리, 네. 지금 아마 그 손실폭 생각하면은 지금 뭐 언발의 오줌 놓기죠. 그럼 올라도 사실 이제 별 의미가 없는 팔지도 못하지 네,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죠 지금은. 네. 그러면 네. 아니,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올 한 해 이제 1월 초잖아요. 올 한 해 그래도 우리 시장을 좀 주도할 거라는 주도 섹터로 좀 전망하고 계시는 게 있으실까요? 사실 좀 네. 고민스러운데요. 그냥 이렇게 현 시점에서 쳐다보면은 아 이게 될까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많은데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면 전 조선은 조정을 받더라도 계속 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선의 이제 길은 그 미국발 LNG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거기도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한 가지는 컨테이너선 교체 주기 들어와 있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미국 방산 방치할 데도 없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 의뢰해도 카바를 쳐줄 수 있는 데가 없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조선은 계속 꾸준할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오늘 뭐 가이던스 내놨는데 별론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현대차그룹 네. 지배구조 개편 이슈 나올 것 같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여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장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 그러면 저는 그건 지배구조 개편 시그널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반기에서 굳이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상반기 어느 시점부터는 반도체도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지금 현재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소소해서. 어젠가요? 그 현대차 그 전기차 보조금 받는 거 5종이 결정됐다. 네. 해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또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주가에는 또 반영이 안 되고. 근데 오늘 된 거 아닌가? 아니 오늘도 주가 별로 안 아니 움직였어요. 그래서 네. 사실 이게 좀 민감하긴 합니다만 오늘 오른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급 때문이냐 아니면 오늘 사실 그 정치적 불확실성 이 문제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것에 대한 것이냐 이거 가지고도 좀 설왕설래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두 개가 같이 맞물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막판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그 선물 제가 동시호가 때까지 분명히 1조 1천억 매수한 걸 봤었는데 막판에 보니까 뭐 그게 6천억대로 줄었다라고 7천억. 네, 그 외국인들 비중 조절했던 것도 아마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 이게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민감한 얘기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증시를 좀 짓누르는 요인인 건 틀림없거든요. 그리고 오늘 지금 환율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장중 내내 1,460원대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1,471원으로 다시 또 플러스로 반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 깔끔하게 정리는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돼야 연속성이 그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그 수급이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수급에 의해서 올해 증시의 어떤 상승 흐름 오늘 같이 만약에 그런 자금이 들어온다면 선물이 아니라 현물로 들어온다면 오늘 보시면 사실 선물로 다 들어왔었어요. 현물은 크게 안 들어왔었거든요. 네. 현물이 한 4,300억 정도. 아 종가예요? 네. 저는 2천. 전체. 그러니까 코스피 2,800억, 코스다 1,400억. 그러니까 현물 매수가 같이 병행이 된다고 하면 얘기가 될 것 같고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가가 막 급락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래도 종목장으로서 계속 숨은 쉴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수는 그냥 이렇게 횡보하는 정도 선에서 이게 만약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외국인들이 좀 사주는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준다 그러면 지수는 여기서 뭐 한 2,650 전후까지는 트라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마침
지금 뭐 댓글에서도 환율 얘기하시는데 환율이 또 4시에 갑자기 뭐 튀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470원. 네, 제가 이게-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안 연장되니까 그것도 있지만요. 오늘도 이제 그만 얘기할 건데 별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맨날 그 환율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아침에도 그 인위적인 환율 누르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요즘 계속 보면 아침마다 있어요. 이제 저는 그걸 꼭 보거든요. 네. 오늘 이게 자연스러운 환율의 흐름이냐 아니면 근데 아직까지는 환 개입을 통해 가지고 지금 환율이 제어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냅둔다 그러면 근데 전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오늘 보면은 중국 위안화가 7.3을 넘어섰고요. 네. 그다음에 엔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약세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다음에 유로는 뭐 1.03, 02 뭐 이렇게까지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얼마를 이렇게 줄을 그어가지고 그걸 막아낸다고 하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외화 낭비가 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좀 트렌드는 어느 정도 흐름은 좀 맞춰가면서 이렇게 제어를 좀 해줘야지. 사실 그 시장에다 버닝하는 거잖아요. 그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리스크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봤을 때도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융통성 있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하여튼 종목장, 개별장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럴 때 삼성전자가 거의 횡보 움직임,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별로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움직여버리면 수급을 빨아버리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저기 강한국 작가는 1월 8일 주가가 그 퀀트 투자자니까 퀀트상으로 1월 8일의 주가가 그 첫날 종가보다 높으면, 그러니까 작년 말 종가보다 높으면 올 한 해는 상승장으로 갈 확률이 훨씬 높다고. 퍼센티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이 그렇게 망가졌는데 여기서 더 빠진다 한들 연말 가면은 저도 그거는 더 작년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좋을 것 같다는 거, 희망적인 것으로 일단 시작을 하죠. 연초는. 네. 2025년에는 시장이 돌아설 것 같습니다. 한국 대선의 시간이 지금 빨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데 정당들마다 이 대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경쟁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지금 현재 시장이 바닥권에서 상승으로 이렇게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시점에 공부를 해놓고 준비를 해둬야 막상 상승장이 왔을 때 좋은 위치에 좋은 종목들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8번의 VOD 강의를 통해서 중장기 트레이딩부터 데이 트레이딩까지 이론과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고요. 그리고 16번의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실전에 어떻게 접목해야 되는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가고 싶고 그러한 기술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셔서 2025년에 꾸준하게 큰 수익들을 쌓아가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아는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